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50년 전쯤에요. 철학자 피터 싱어가 던졌던 질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외면하기는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1972년에 그 벵골 지역에 끔찍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싱어가 물었던 거죠. 멀리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도덕적 의문을 지는 걸까? 그렇죠. 이 질문이 오늘날 뭐랄까 풍요 속에 사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싱어는 그러니까 당시 석구 사회는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 극명한 대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도덕적인 생각들,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주 강력하고 도전적인 원칙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싱어의 핵심 주장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기본 원칙이라는 게 놀랍도록 단순해요. 근데 또 강력하죠. 네. 만약에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도덕적으로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다른 걸 희생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유명한 물에 빠진 아이 비유 있잖아요. 여기서 딱 나오죠. 연못에 아이가 빠졌는데 내 세구도 더러워질까 봐 망설인다? 이건 뭐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옷이나 신발 더러워지는 거 이건 아이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사소한 거죠.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원칙이 왜 그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싱어는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에서 사실 두 가지 꽤나 급진적인 결론을 끌어냅니다. 어떤 거죠? 첫째는 물리적인 거리 있잖아요. 이게 도덕적 판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요? 네.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뭐 전 세계가 지구촌처럼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든 아니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든 우리가 져야 할 도덕적 의무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와,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주변에 나 말고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흔히 말하는 방관자 효과죠. 네네. 네.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개인이 잘 안 돕게 되는 경향, 이게 내 의무를 조금도 줄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안 해도 될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싱어는 당시에 영국 정부가 그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개발에 쏟아부었던 돈이나 호주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짓는 데 쓴 엄청난 비용하고 벵골 기근 구호에 실제로 필요한 액수를 비교하면서 이 차이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사실 심리적으로는 정말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아이 한 명하고 저 멀리 있는 수많은 아이들. 그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싱어는 그런 감정적인 거리낌 같은 것도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싱어가 의무랑 자선이라는 이 전통적인 구분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보통 기부하면 좋은 일 했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싱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거 그걸 희생해서 고통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와, 잠깐만요. 이건 뭐 우리가 평소에 돈 쓰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싱어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뭐 최신 유행하는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다거나 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기근이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도덕적 의무라는 결론까지 가는 거죠. 이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싱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치가 그게 도덕적 의무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해요. 사회가 우리한테 뭐 관대하게 행동하라고 기대는 할지 몰라도 그걸 의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의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개인한테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냐? 이런 반론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비판도 당연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싱어는 정부의 책임이 물론 있지만 그게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라고 답합니다.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정부가 충분히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도 될 도덕적인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신인으로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의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 구호보다는 인구 통제가 우선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요. 네네. 만약 그게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바로 그 인구 통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반박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에서는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싱어의 주장이 나온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네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극심한 고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네. 우리의 소비는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책임의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이런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예방할 수 있는 고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걸 도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기서부터 강력한 도덕적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얼마를 기부할까 이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삶의 방식 자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윤리적인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라는 요구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외면하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싱어는 벵골기근이라는 그 당시의 특정 상황을 배경으로 이 글을 썼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나 팬데믹, 또 새로운 형태의 분쟁들, 이런 또 다른 종류의 거대한 도전과 불평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때문에 세상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좁아진 느낌이고요. 그렇죠. 훨씬 가깝죠.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 싱어의 핵심 원칙, 그러니까 고통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그 단순한 원칙, 이게 얼마나 더 강력하게 혹은 좀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더 가까워진 이 지구촌이 그의 주장을 더 강화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복잡성을 더하게 될까요?